자, 페이지 44페이지에 토프 아이소머레이즈라고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DNA 나선 구조 자체를 이중 나선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자, 이중 나선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그 복제되지 않은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복제 부분에서 이게 막 꼬이게 됩니다. 이 꼬이다 보니까 그 애들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토프 아이소머레이즈라는 게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제되는 부위 얘네들이 이제 너무 치밀하게 꼬였다고 되는데, 자 지금 그림 보면 자 A하고 B가 양성초나선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방향이 앞뒤로 한 번씩 더 꼬인 거예요. 방향 보시면 자 A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갔죠. B도 똑같이. 자 그래서 얘네들 보면 이 색깔이 있는 거는 뭐냐면 원래 있는 타겟 DNA를 얘기하는 거고, 새로 바뀌는 거는 새로 생긴 거 얘기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았냐 왼쪽으로 돌았냐라는 차이고, 그것이 한 번 더 꼬여지어 있느냐, 쉽게 말하면 같은 방향이 아닌 것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거를 우리가 양성초나선이라 부르고, 초나선은 슈퍼코일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많이 꼬여있다는 얘기야. 훨씬 많이 꼬여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좌회전하고 우회전이 동시에 있는 것들은 양성초나선이라고 부르고요. 한 방향으로 우회전을 두 번 가든 좌회전을 두 번 가든 얘네들 음성초나선이라고 얘를 씁니다. 그거 뭐냐면 자 음성초나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풀어줘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면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 이 토프 아이소머레이즈들은 자 음성초나선의 복제를 음성초나선을 만든 다음에 이 복제 중 형성되는 양성초나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그림 4-3 보세요. 이걸 보면 이해를 합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되죠. 길이가 차이밖에 없어요. 책에 보시게 되면 자 절단하는 부위가 뒤쪽에서 해주느냐, 또는 그 앞에 있는 부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복제 포크라고 하는 부위가 그 단일가도 절단이 일어나는 부위거든요. 거기서 이게 회전해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앞쪽에서 해주냐 뒤쪽에 해주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프 아이소머레이즈 1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소머레이즈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자 토프 아이소머레이즈 1은 자 DNA 그러니까 이중가작 DNA 중에 한 가닥만을 자르는, 이게 1단계 반응으로 우리는 보리수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참고로 아시면 돼요. 결국은 이런 코일드, 그러니까 초나선, 그러니까 슈퍼 코일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풀어주는 거다. 이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58쪽 얘기하다 말았지 않나요? 66쪽 얘기했나? 어디까지 혹시 체크해놨죠? 체크가 돼 있는 사람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디? 해독전? 전사금 다 했다고? 자 그럼 74쪽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전사가 끝났으면 얘들은 이제 해독을 해야 된다. 이게 해독이 참 한글로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이 아니지, 이걸 한자로 쓰니까 말이 어려운 거지만 실제로 보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써요. 트랜슬레이션.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건 앞쪽이니까 넘어가시고, 넘어가시고, 자 트랜슬레이션. 자 세포의 DNA. 자 세포의 DNA에서
전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얘는 뭐냐면요. 자, RNA 분자의 시퀀스예요. 시퀀스. 염기 서열. 시퀀스가, 자,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인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자, 그림 6-1을 보게 되면, 자, 원래 이게 이중화성 구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홈이 롱 그루브, 그루브 자체가 크죠? 얘는 크고, 얘는 작잖아.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했었죠. GCAT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염기와 결합을 한다는 부분을 얘기했었고, 자, 밑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DNA 암호 가닥이에요. 첫 번째가 암호 가닥이고, 그러면 얘하고 상부적인 게 있을 거 아니야. A하고 연결된 게 T잖아요. 얘가 이렇게 풀어진 거예요, 지금. 풀어졌다 보시면 되면, 자, 여기는 이제 DNA B 암호 바닥이 떨어져 나가겠지. 거기에 이 메신저 RNA가 붙는 거야. 쉽게 말하면 전령 RNA가 붙습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전사야, 전사. 전사가 되는 건데, 우리 전사가 되는 건 뭐예요? 프라이머가 붙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프라이머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계속 붙어서 나가는 게 해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똑같이. 붙기만 하는 건 전사고, 나중에 애들이, 계속, 우리 흔히 말하는 쭉 달리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지네틱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얘네들을 코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 염기 배열. 그거 아니고 살짝 틀어봐. 하나의, 됐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 염기 배열을 의미를 하는 게 바로 이 코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네틱 코돈, 유전 암호라고 하는 애들은 자, 각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그 코돈하고 중지 코돈이에요. 자, 중지 코돈은 스탑 코돈이라고 합니다. 스탑 코돈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3개가 있어요, 3개. 딱 정해주세요. 여러분들 책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76페이지에 그 표가 하나 나옵니다. 표. 자, 그 표 하나 나오죠? 요거 표준 유전 암호라고 하는 코드 있잖아. 제가 항상 얘네들은 3염기라고 했어요. 3염기. 3개를 같이 붙여서 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냐면, 자, 여기에서 볼 때 책에 다시 한번 갑니다. 앞으로. 자, 거기에 그 2번에 보면 트리플렛 코돈이라고 나와요. 74페이지 밑에 부분에. 그거 나오죠? 자, 3염기 코돈인데, 자, 얘네들 코돈 자체는 자, 3개 염기로 구성이 되고, 자, 20개의 아미노산, 그리고 자, 게시라고 하는 부분은 뭔가 얘네들 서열에서 이제 시작할 거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개하고, 그 다음에 종결이라고 하는 거는 반복하는 그러니까 복제가 끝나는 걸 종결이라고 하잖아. 그게 반드시 있어야 끝납니다. 그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20여 종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 3염기 코드는 4의 3승계입니다. 64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자, 얘네들이 다 몽땅 64개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붙여줄 때 뭐냐면, 밑에 처음에 보면 AUG라고 있어요. AUG. 여기 있거든요. 얘는 메티오닌이에요. 메티오닌. 여러분들 책 76페이지 A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A. 여기 옆에 AUG라고 있거든요. 얘들아? 얘가 스타트 코드예요. 게시 코드. 자, 그리고 스탑 코드는 UAA, UH, UGA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제를 막 해도 얘네들이 끝나는 점이 있어야지 끝나지, 안 그러면 절대 안 끝나요. 계속 복제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프라이머 제작할 때도 반드시 스탑 코드는 있어요. 게시 코드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얘기되는 거고. 자, 얘네들이 할 때는요, 자, 퍼스트 레터, 세컨드 레터, 서드 레터 3개가 조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U 이거는 페닐알라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UA는 얘는 류신이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어. 이런 식으로 20개 아미노산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표준 유전 암호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책 다시 한번 가보면 75페이지 거기에 보면 자, 신호 코돈, 시그널 코돈이라고 나올 텐데 거기에 자, 64종의 코돈 중에 61개는 특정 아미노산을 어떻게 한다?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하고 3개는 단백질 합성을 종결하는 스탑 코돈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스탑 코돈 3개. 여기 시험 잘 나와요. 스탑 코돈. 직접 적어야 돼. 알겠지? UAA, UGA, UH 3개입니다. 그래서 64개의 코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 단백질 합성에서 게시하는 코드는 자, 일반적인 AUG가 보편적으로 쓰게 되는데 또는 GUG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우선적인 거는 그냥 AUG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결 코드 이름이 있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자, UGA 잠깐만요. 왜 이러지? 자, 이름이 있는데 UGA는 엠버 코드로 불러요. 엠버예요. 엠버 호박이 아니고 엠버 AMBER입니다. 지금 75페이지 밑에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UAA는 오크레 코돈이라고 불러요. 오크레 코돈. 그리고 UGA는 오팔 코돈. 이렇게 각각의 스탑 코돈의 이름이 부르게 되는 명칭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요거예요. 아니, 앞부분이지. 잠깐, 앞부분. 자, 요거 방금 얘기했던 요거 AUG가 게시 코돈이다. 보편적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 요 스탑 코돈, 3개의 종결 코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76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자, 61개 코돈, 3개의 스탑 코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이 아미노산을 암호화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많은 아미노산들이 한 개 이상의 코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리던던트라고 해서 얘들을 중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중복성이라고 불러요. 중복성이라는 부분이 있고, 자, 뭐 이런 또는 뭐 태화성이라고 부르는 명칭들이 나오게 되는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tRNA가 나올 건데요. 이 tRNA는 자, 태판에 여러 이제 서로 이런 많은 tRNA 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운변체. T는 트랜스퍼예요. 운반 RNA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이런 안티코돈이라든지 또는 아미노 엑시드 어태치먼트 사이트에서 부착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 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자, 아미노 아실 tRNA 합성 요소. 그래서 아미노 아실 tRNA 신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이거 tRNA 이거는 시험 문제 진짜 잘 나왔어요. 고리형. 이 tRNA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얘네들은 자, 73. 자, 5'에서 쭉 가고 DHU 루프라고 하는 거는 동그란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 형태를 루프라고 하거든요. 이 루프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코돈 루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잠깐만, T 사이라고 하죠. 사이 저거 요거 사이지 PSI라고 쓰잖아요. 네. 푸사이라고 있지 않고 그냥 사이라고 있잖아요. T 사이 C 루프가 있습니다. 요 3개. 이 루프가 갖고 있는 게 바로 tRNA의 기본 형태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이거를 자, 클로버의 모양의 구조를 이룬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끝에 있는 3프라임 끝에가 아미노산 결합 부위가 되는 거고요. 자, 얘네들은 73에서 93개의 아미노산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자, 이런 뉴클레오티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단일 가닥의 이런 핵산, 뉴클레익 엑시드로 된다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자 이중 가닥을 이룰 수 없는 부위는 바로 이 고리 구조 여기 얘네 이중 구조가 안 되게 이렇게 고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중 가닥이 연결되는 부위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얘네들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2차 구조는 클로버 입의 모양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시면 자 이건 제가 이렇게 그림 한번 그렸던 건데 자 오프라인의 인산 이거는 pH로 인산화를 하는 거고 얘네들 항상 염기쌍의 페어로 얘들이 존재를 하고 tRNA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부위가 이 부위예요. 그 부위가 되고 자 3'의 수산기 78페이지 두 번째 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억셉터 엔드라고 해서 수용 말단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에서 붙게 되는 형태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XCCA 3'OH 염기사를 가져요. 여기서 이 형태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세 개의 루프들을 얘기했는데 얘네들 역할이 있어요. 자 DHU 고리는 뭐냐면 자 쌍을 이루지 않는 8개에서 12개 염기로 구성이 되면서 얘는 디하이드로 우리딘을 포함을 하는 것이 이 바로 DHU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티코든 고리, 안티코든 루프라고 하는 거는 자 mRNA 7개의 염기를 가지고 있고 mRNA 염기사라고 선구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로 안티코든이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T-사이C 고리 같은 경우는 자 같은 7개 중에 쌍이 없어요. 그리고 리보솜과 결합하는 부위가 이쪽 부위예요. 그래서 역할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이건 했지 안티코든 했지 자 넘어가시고 자 아시라라고 나와요. 아시라라고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이 아미노산이 tRNA에 부착이 된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아시라됐다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자 tRNA를 아미노 아시라 또는 부활을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쓰게 되는데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액티베이션 단계, 활성화 단계이고 자 아미노산하고 ATP가 반응을 해서 아미노실 AMP를 생성을 하는 거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이 단계라고 되어 있는 부위인데 자, 효소가 결합하고 이 아미노아시드 AMP가 tRNA로 반응하는 게 이 두 개가 바로 이 형태가 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게시 tRNA로 나오게 되는데 자 얘는 자 메티오닌이 결합을 돼서 단백질에 바로 이 첫 번째 아미노산 형성하는 게 바로 게시 tRNA가 됩니다. 자 게시 tRNA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시는 AUG예요. AUG 그게 메티오닌이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생물체의 일반적인 형태들은 다른 과정도 포함을 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뒤쪽에 보면 이상한 그림들이 쭉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꼭 가기 전에 알아야 될 부분인데 자 원엑세포에서의 이런 게시 tRNA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얘네들은 자 메티온으로 아시라고 되고 그 다음에 이 메티오닌이 자 리보솜에 결합되기 이전에 더 번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 이 두 개의 결합 부위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자 AV 이거는 아미노 아시드 사이트라고 합니다. 요 부위 그러니까 여러분들 79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자 79페이지 거기에 보게 되면 자 이거에 하기 전에 자 여기 자 tRNA
메티오닐 트랜스포밀레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tRNA 메티오닐 똑같이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긴 하는데 얘네들이 THF라고 하는 게 있어요. N10 포밀 테트라 히드로폴레이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밀기를 메티온으로 전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포밀 메티오닌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이 메티오닐 N-포밀 메티오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폴리펩티드 내부에 있는 tRNA 매트에는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 뭐냐 tRNA 매트하고 tRNA 포밀 매트 사이의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tRNA 결합 부위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아미노아실 사이트라고 하는 AV가 하나가 있고요. 펩티딜 사이트라고 해서 P입니다. 각각의 앞에 있는 약어만 씁니다. 그래서 A하고 P 부위가 이 tRNA가 나중에 이런 게시를 하거나 전사할 때 얘들이 반드시 붙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포밀화된 이런 메티오닌이 붙는 형태가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 tRNA 포밀 메티오닌 분자들은 바로 P 부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A 부위를 건너뛰게 되는 거지. 이런 형태들이 원핵세포에서 나오게 된다. 원핵세포에서 나온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화면이 계속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넘어가셔서 자, 진핵세포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자, 얘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자, 바로 AUG에 이런 대응하는 이런 아미노산 메티오닌이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좀 넘어가셔서 80페이지 넘어가 보실게요. 80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거기에 리보즘이라나 리보즘. 자, 리보즘은 자, 단백질 하고 RNA 복합체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은 자, mRNA 분자하고 이런 아미노산이 결합이 된 tRNA 분자가 있어요. 얘네들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이런 메신저 RNA의 염기 서열이 바로 이런 아미노산 서열로 해독을 하는데 이 리보솜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리보솜이 자, 두 개의 소단이에요. 두 개의 소단위로 구성이 된 뉴클레오 프로테인입니다. 핵 단백질이고, 자, 얘네들은 자, 우리가 그 침강 개수라는 거 하는 거 있죠. 스베그단인가? 그래, 생각 안 나네. S가 스베그 뭐의 약어잖아. 스베그단이라고 하잖아. 오늘 적어놨지? 그래. 스베그 요거의 약자입니다. 근데 자, 얘네들은 뭐냐면 자, 원핵생물은 70S고요. 그다음에 진핵생 80S예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교수님 70S인데 왜 더하기가 해서 70이 안 됩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구성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이런 스베그 단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침강 개수라고 하거든요. 이 침강 개수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누어지고, 70S는 기본적으로 완전한 입자라고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리보솜들이 크기하고 조성이 다른 소 단위로 나눠지게 되는데, 바로 30S는 스몰 유닛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눠지게 되고, 50S는 소 단위. 근데 이걸 우리가 라지 서브 유닛이라고 나눕니다. 구성되는 이런 일반적인 뭐 염기나 이런 숫자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70S는 뭐냐, 50S하고 30S 수 단위로 81페이지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나오냐면, 자, 30S는 한 개의 16S rRNA와 21개의 다른 단백질이 이 30S 쪽에 들어가요. 그리고 50S는 자, 한 개의 5S RNA, 그리고 한 개의 23S RNA, 31개 단백질입니다. 이거 구성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고 나눠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진핵생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진핵생물에 앞서서 자, 리보솜이 하는 역할, 자, 셀프 어셈블리라고 해서 자가 조립 과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책 80페이지 그 밑에 줄에 있어요. 한 밑에서 8번째 줄이 있는데 얘가 그 역할을 하는 거고, 바로 이 rRNA하고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0S 수단이체는 자, 어떤 기능을 하느냐, 폴리페타이드 사설 신장, 그러니까 밀리는 쭉 달리게 하는 부분하고 이런 케미컬, 그러니까 생화학적인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이 50S 단 수단이체가 하는 거고요. 자, 30S 수단이체는 바로 16S rRNA가 포함이 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원핵 생물을 우리가 검사를 할 때는 바로 이 16S rRNA를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게 검출이 되는지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사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mRNA하고 tRNA가 이런 결합 등이 이런 리보스 민자, 그래서 이런 인지를 하는 것들하고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핵생물인데요. 자, 진핵생물은 자, 80S입니다. 80S. 얘네는 자, 40S와 60S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자, 40S는 18S rRNA하고 30개 단백질로 되어 있고, 60S는 자, 5S, 5.8S, 28S rRNA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한 개씩. 그리고 50개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핵하고 진핵하고 완전히 다른 형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안에서 이런 구성의 단백질의 수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81페이지 밑에 부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해독하는 과정, 이전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해독은 무조건 5부터 3'까지 가요. 얘네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가는 거고, 자, 단백질 합성은 항상 아미노 말단에서 시작을 해요. 말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폴리페타이드, 개시, 신장, 종결. 얘는 프로테인을 합성하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다르긴 해도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먼저 사슬 개시 단계의 주된 특성은 뭐냐면, 자, 리보솜 mRNA 결합하는 게시 코드에 선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고요. 이 게시 코드는 이 tRNA 결합을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인데, 자, 원핵 세포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A 사이트, 여기 보이세요? 혹시? 그림이 잘 보이나? 책을 보면 되겠다, 얘들아. 여기 보면, 자, UH라고 나오죠. UH. 이 게시코든이에요. 게시코든. 게시코든이라고 뭐냐면, 이 밑에 있는 게 타겟 DNA, 타겟이라고 되는, 이거 원래 있는 거고, 얘네들이 붙으면 뭔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게시코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게시코든이 붙어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 메티온이라고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메티온이라고 같이 있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처음에 붙는 부위를 우리가 PV라고 합니다. P 사이트라고 부르게 되고, 얘네들이 자, 처음에는 이제 30S라고 하는 덩어리가 작은 것들 있죠. 얘하고 mRNA 결합을 하게 되고, 얘들이 이제 결합을 하면 tRNA에 가 있는 부위가 tRNA가 이 P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50S 수다이체가 결합을 해서 얘들이 이제 게시를 하게 돼요. 이 게시라는 부위가 되는 거고, 이 큰 덩어리가 70S 수단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A가 붙게 되는데,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코드이죠. 앞에 있는 코드는 게시 코드라고 했으니까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드니 자, A 사이트가 붙게 되는데, 여기 책에는 GCC라고 하는 두 번째 tRNA가 붙게 되는데, 아미노산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다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여기 보이는 30S의 리보솜에 이런 게시 아미노산을 결합한 다음에 이 70S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tRNA는 A 사이트, 이 A 사이트 부위가 결합을 형성해서 리보솜으로 이동이 되는 형태까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까 결합했던 P하고 A가 이제 사이에서 얘네들이 펩티드 결합이 돼요. 펩티드 결합이 된 다음에 자, 디펩티드는 뭐예요? 펩티드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완성이 된 애들은 쉽게 말하면 얘들이 완성이 되고 나면 얘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tRNA 결합에 다시 되겠지. 다시 또 결합이 되고 PV는 첫 번째 tRNA에서 얘들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완성이 되면 P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똑같이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방향이 5에서 3'으로 이 형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고, 마지막에 스탑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스탑코드이 생기게 되면 얘네들 종결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반응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펩티드가 결합이 되고 디펩티드라고 하는 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합이 되고, 자, 이 리보솜은 자, 하나의 코돈만큼만 이동해요. 코돈이 완성돼야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완성됐던 거 이전 건 앞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으로 형태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tRNA 아미노산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이 단백질의 합성 과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자, 다시 앞으로 가시면 자, 또 반복일 텐데, 자, 게시코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AUG 게시코드 꼭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메티온이라고 불려져 있는 단백질 내부 분자, 여러분 어디냐면 83페이지 밑에입니다. 83페이지 밑에 자, 얘네들을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 이 mRNA 염기 사열에 어떤 신호가 오게 되면 그렇게 해서 얘가 인식을 하는 거지 다른 게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84페이지에 보면은 자, 원엑스크 mRNA 게시코드 선택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에는 자, 샤인 달가노라고 하는 사열이 나와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5AGGA GGU라고 하는 그 코돈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그 AUG의 특정 염기 배열 이런 코드에 접혀져 있는 부위.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에 작용을 하냐면, 자, 리보솜에 있는 16S RNA, 원액이니까 16S RNA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이런 3' 말단 부위에서 이런 염기가 상부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얘네들이 염기성을 형성을 한 다음에 리보솜 부착 부위를 제공합니다. 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고요. 자, 지네셀포 같은 경우는 자, 이 mRNA, 메신저 RNA의 파이브 말단들이 자, 리보솜에 있는 파이브 말단까지가 가장 가까운 AUG 코드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mRNA의 이런 리보솜을 따라서 이제 미끄러져 간다라고 하는 게 앞에 그 말이 옆으로 이동해서 가는 걸 미끄러져 간다고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자, 이 합성을 할 때 우리가 쓰는 것들에 mRNA 분자가 있었고, 포밀 메티오닌 tRNA, 그리고 자, IF라고는 이니테이션 팩터성, 요 세 가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성할 때 요것들이 그 박테리아의 폴리펩티드 합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단백질을 IF1, 2, 3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형태들이 그냥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뒤쪽에 다시 가면 아까 얘기했던 AV, 아까 얘기했죠. AV는 아미노신 사이트 A 앞자입니다. 이 P는 펩티드 사이트예요. 이 부분들이 다시 앞부분하고 똑같이 언급이 됩니다. 자,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합성의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동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단계, 그러니까 아미노 아시드 tRNA AV가 결합한 펩티드 결합이 되겠지. 얘네들이 이런 그걸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일론게이션 팩트라고 해서 EFTU 또는 EFTS, EFG라고 하는 신장 인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부위가 이제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갈 때 얘네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EFTO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 이런 그 아미노산의 결합이 된 tRNA를 먼저 70S 리보스 AV를 결합을 할 때 얘네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합성 신장의 2단계를 보시게 되면 자, 얘는 뭐야, 잠깐만, 똑같잖아. 똑같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종결. 자, 이제 종결은 아까 열심히 얘네들이 3연기씩 게시 코던에서 넘어가고 tRNA 형성이 되면 바로 종결 코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AV니까 아미노아시드 쪽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아미노아시드 tRNA가 없기 때문에 이게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이 되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 그 폴리펩티드 산소들은 P 사이에 이제 PV에 위치한 tRNA 부착이 되어 있을 텐데, 얘네들은 자, 이 종결 코던이 뭐를 하냐면, 자, tRNA 분자와 방출인자 이런 특별한 단백질에서 인식이 되는데, 자, 얘네들은 자, 복합체가 종결 코던에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런 자, 펩티드 트랜스퍼레이즈의 특이성을 변화시키는 것들이 여기서 합성 종결할 때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셔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PV라고 하는 부위, 자, 펩티드 사이트라고 하는 부위는 자, tRNA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얘네들이 자, 70S 리보소는 30S하고 50단위의 소단위로 해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해독구 변형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일반적으로 다 끝나고 났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생리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형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요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자, 측세라고 하는 거는 옆에 사이트를 얘기하거든요. 측세가 변형되는 형태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아미노 말단하고 카라복시 말단 등의 이런 아미노 측세가 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세틸레이션 됐냐, 메틸레이션 됐느냐, 또는 글라이코실화 됐느냐, 히드록실화 됐느냐, 인산화 됐느냐를 변형이에요, 변형. 각각의 변형되는 형태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해독까지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들까지 다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먹을까요?